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음, 자, 또 오늘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제자원봉사의 개념과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뭐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제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자원봉사 학습 목표는 국제자원봉사의 개념과 역사, 국제자원봉사의 유형, 국제자원봉사의 동기와 기대, 국제자원봉사 활동 시 고려할 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계화와 국제자원봉사입니다. 첫 번째 국경을 넘어 호모노메드 자유로운 이동, 상품, 이념, 가치관, 노동 등이 아주 지금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관광과 출장, 결혼과 노동 이주, 이민 등 국경을 자유로이 넘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뭐 해외여행 가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 시대가 사회되다 보니까 많은 이주 노동자도 있고요. 또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일단 뭐 굉장히 지금은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뭐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주 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뭐 우리 김천대학교만 하더라도 유학생이 몇백 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뭐 큰 이렇게 어떤 장벽이 아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이동, 뭐 자본, 상품, 이념, 가치관, 노동 등 이런 것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정보통신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TV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바로바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통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어떤 나라든지 이제 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쉽게 우리는 접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국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이 아주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은 없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어, 접근하기가 아주 이제 용기를 내기가 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활동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늘어나는 참여. 언제든지 가려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제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고자만 한다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이 높아졌고 대학 졸업 전후로 경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 장기 국제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직후에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조를 이제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돈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서 그 나라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주로 누가 가느냐?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생이 가기 어려우니까 주로 대학생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코이카를 통해서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길 원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지만 코로나가 열리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우리 첫째, 둘째도 캄보디아, 네팔에 1년 동안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지 않아요? 대학 다닐 때 그것도 내 돈이 아니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나라든지 가서 1년 동안 해외에서 봉사한다.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또 추억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제자원봉사의 개념. 국제자원봉사의 개념을 본다면 국제자원봉사의 용어를 둘러싼 논의. 첫 번째, 자원봉사, 그리고 자원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자원봉사, 해외자원봉사, 국제자원봉사 활동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국제자원활동으로 대체돼서 논의하고 있다. 이게 국제자원활동이라는 용어로 이제 대부분 이제 쓰려고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 자원활동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한자권의 국가에서는 한국만이 자원봉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혜적이고 일방적 느낌이 덜한 자원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의 첫 시간부터 해왔던 것이 뭐예요? 자원봉사가 뭐냐? 보수를 받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봉사 개념, 자원봉사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제자원활동이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이제 대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국제자원봉사라는 용어는 기존 학계에서 아직도 널리 사용 중에 있다. 그러니까 국제자원봉사냐 국제자원활동이냐, 요 두 개에 대한, 요 두 단어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국제자원봉사 라는 것도 여전히 뭐 사용 중에 있는 것이죠. 뭐 자원봉사냐 자원활동이냐,
뭐 사실 뭐 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뭐 자원봉사냐 자원활동이냐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뭐 핵심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자원봉사의 정의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 경제적 장애를 넘어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 경제 변화, 환경 보호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제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국제자원봉사에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이고도 사회 경제적인 장애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국제니까 국가를 넘어가야 되니까 정치적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경계를 넘어갈 때 정치적 경계를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가 다른 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 종교권에 가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국가를 넘어서 가는 거니까 단순히 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 가는 거니까 정치적 경계를 넘어가는 거고요. 근데 그 나라가 내 종교와 다른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슬람권이다. 그럼 이슬람권에서의 어떤 활동.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근데 종교적인 경계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문화죠, 문화. 문화. 문화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넘어가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 활동을 하는 것을 국제자원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일단 내 나라가 아니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러한 나라에 가서 또 사회 경제적인 어떤 수준도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회 경제적 수준이 다를 때에 느끼는 문화 수준이 다를 때 느끼는 이것을 젊은 청년들은 다르게 보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다르게 보면 굉장한 어떤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즐기는 사람이 이제 가야 돼요. 어, 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넘어가는 것이다. 국제자원봉사는. 그리고 이념, 종교, 언어, 인종을 뒤로 하고 사회 변화와 경제 발전뿐 아니라 환경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능력 그리고 열정을 투여하는 인간애적인 노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 이념, 종교, 언어가 있네. 언어. 그렇죠. 여기 문화의 언어 포함되죠. 언어. 그러니까 말도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말도 다른 그곳에 가서 또 피부 색깔도 다른 그곳에 가서 내가 봉사를 한다. 그게 바로 국제자원봉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저개발 국가에 거주하면서 교육, 의료봉사활동, 지역사회 개발 등을 통해 현지국의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는 것을 국제자원봉사라고 한다. 뭐 그렇죠. 주로 어느 나라에 갑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가는 것이니까 저개발 국가에 당연히 가겠죠. 가서 뭐 각자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뭐 교육을 하든 의료 봉사 활동을 하든 지역 사회 개발하든 다양한 분야에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 나라에 조금이라도 이제 사실 조금의 도움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해외 그 국제개발 쪽이나 지역개발 쪽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국내에서의 국제자원봉사 동향을 보면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이제 국내 자원봉사활동과 국제자원봉사활동이 있는데 금전적 기부로 많이 대체되고 있다. 국내 자원봉사활동으로 본다면, 그리고 여기는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제자원봉사활동 관심이 점점 증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하는데요. 해외 봉사단 활동,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이카 산하, 이게 이제 KCOC가 코이카 산하 단체예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에서 국제자원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이카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코이카가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뭐냐면 그 산하에 KCOC라는 단체를 둬가지고 우리나라 NGO 연합체예요. 그래서 요 KCOC에서 국제자원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파송할 때는 코이카단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물론 코이카는 코이카대로 뽑습니다. 또 KCOC는 KCOC대로 뽑아요.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파송합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한국의 국제자원봉사활동 월드 프렌드 코리아, 2011년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포함한 정부 지원의 해외 자원봉사 활동단을 통합하여 발족한 것이 바로 월드 프렌드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의 해외 자원봉사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 전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교육 2008년 수립했고요. 매년 장기 2년 봉사단 1,800여 명, 중기 3, 6개월, 단기 2, 3주 봉사 약 3,000명 파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교육으로 매년 2년 동안 1,800여 명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UNV 2015년부터 UN 대표 봉사단 파견 기관인 UNV가 협력하여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 6개월 파견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의 국제 무대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요. 취창 확대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요거 코이카만 하더라도 월드 프렌드 코리아만 하더라도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대학에서도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도 매년마다 몇 명씩 꼭꼭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0명 이상이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큰 아들하고 또 둘째 딸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고 싶다, 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파견을 못했죠. 작년에 다 뽑아놓고도 파견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기회가 많습니다. 상호 의존과 공존의 인류 공동체 이념, 문화 상대주의와 호혜성의 원리, 인도주의 사상과 같은 협력 이념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호전은 서로 돕고 살자는 것이고, 서로 공존, 함께 살자는 것이고, 인류 공동체는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요. 문화 상대주의 반대말이 문화 절대주의, 문화 우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 음, 그냥 여기다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자, 문화 우월주의와 여기다 적겠습니다. 문화 우월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손으로 밥을 먹는 거는 좋은 문화입니까? 나쁜 문화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화입니까? 자, 손으로,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거는 뭐 가난한 사람들만 손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부자들도 손으로 밥을 먹어요. 배운 사람들도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 문화예요, 문화. 자,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좋은 문화입니까? 나쁜 문화입니까? 다른 문화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문화냐, 그러니까 good, 좋은 문화냐, bad, 나쁜 문화냐, different, 다른 문화냐. 1, 2, 3번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bad, 나쁜 문화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different,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나쁜 거죠. 근데 인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인도 사람들은 숟가락을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숟가락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기 때문에 이 숟가락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은 나만 쓴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식당이든지 가면 그 식당에 손을 씻는 곳이 있습니다. 그 손을 씻고 그 씻은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 손을 가장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썼으니까. 인식이 다르죠. 자, 그 속에서 보면 이것은 좋은 문화냐 나쁜 문화냐가 아니고 다른 문화입니다. 문화 우월주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화 우월주의입니다. 특별히 서양 문화 중심적인 이러한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서양 문화가, 미국 문화가, 유럽 문화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화 상대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는 각각의 나라에 맞게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문화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우위에 있고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 잘못된 문화를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경향성이 상당히 많아요. 봉사활동 갈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음. 그래서 나의 문화가 더 우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문화를 바꿔야 줘야 된다.
물론 bad 나쁜 문화가 그 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나라에 가서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 다른 문화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곧바로 가서 그것을 알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것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인제 익혀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위해서라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봉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국제 자원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